2025년 상반기 평화홀딩스 주가 흐름 생각보다 꽤 드라마틱했죠. 올해 1월 10일 주가는 2,555원에 불과했지만 4월 8일에는 무려 16,020원까지 치솟으며 단기간에 6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거의 폭등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후 5월, 6월을 지나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했고 현재는 6,37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실제 차트를 보면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거래량도 눈여겨볼 포인트인데요. 특히 5월 9일에는 하루 거래량이 무려 1642만 주를 넘었습니다. 평소 거래량 대비 엄청난 폭발이었죠.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엇갈렸던 시장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현재 차트를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모든 이동 평균선이 급격히 상향 곡선을 그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가 워낙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이 구간에서 5일선은 물론 21선도 가파르게 우상향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4월 8일 최고가 16,020원을 찍은 시점, 이 구간에서는 이동 평균선 간 강력이 크게 벌어지며 전형적인 과열 구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로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이 시작됐죠. 이게 핵심이에요. 고점 신호는 음봉과 함께 시작됐고 이후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하며 급격한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5일선과 21선이 교차하는 박스권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9일 대량 거래가 터지며 긴 윗꼬리를 남긴 캔들이 등장했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세력 정리 구간입니다. 높은 거래량 속 상승이 멈추고 윗꼬리가 생겼다는 건 강한 매도세가 유입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가는 결국 6월 초 121선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1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며 주가가 급락하지 않고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관이나 큰 손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이 시점부터 주가는 다시 61선을 향해 천천히 올라오고 있죠. 현재 6,370원이라는 가격대는 이런 저점 반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 배열을 보면 아직 역배열 상태입니다. 121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로 61선, 21선, 5일선 순서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 속 조정 반등 국면입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는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들며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주에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중장기 하락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니까요. 다음은 캔들 패턴입니다. 4월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강한 음봉이 나타났고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도 긴 윗꼬리를 동반한 도지형 캔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시장의 불확실성과 매도 압력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의미하죠. 특히 6월 초장대 음봉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이후에는 하락 속도는 줄었지만 확실한 반등도 없었던 지루한 횡보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거래량 흐름도 주목할 만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상승세와 함께 거래량도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추세 상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4월 이후, 특히 5월 9일 대량 거래 이후엔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신호죠. 하지만 또 최근엔 소폭 거래량 증가가 포착되고 있어요. 이건 매집 초기 구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4월 초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밴드 폭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후엔 급격히 수축했고 최근엔 다시 조금씩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건 단기적인 방향성이 곧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다시 상단선을 돌파하면 단기 매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겠죠. MACD 지표를 보면은 4월 고점 시점에 시그널선과 MACD선의 괴리가 극대화되며 강한 매도 신호가 나왔고 이후 시그널선 아래 음의 값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MACD선이 시그널선에 근접하며 골든크로스를 시도 중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는 4월 당시 85 이상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가 급락하며 30 이하 과매도 구간까지 잠깐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50 초반 수준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애매한 지점이에요. RSI가 60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모멘텀 신호로 반대로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하락 재개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선을 보면은 1월 저점 2,555원과
4월 고점 16,020원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약 61.8% 되돌림 구간에 머물고 있어요. 이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지선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이 수준에서 반등이 자주 나왔기에 이 구간을 지지하느냐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평화홀딩스는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 속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한 상승 전환 신호까지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동평균선 배열과 거래량 흐름을 보면 바닥 다지기 단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확실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을 반복합니다. 특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도 전량 매수로 끝내고 마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갔지만 결국 그만큼의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분할 매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타이밍 미스로 이어지고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하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결국 한 번에 전량을 다 사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을 놓친 사례죠. 분할 매수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시장 흐름에 맞춰 매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사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손실이 나는 이유.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종목 추천을 받고 그 종목을 믿고 매수한 적이 있죠. 문제는 이 추천들이 근거 없이 추천된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추천이 아닌 근거를 보고 매수해야 해요. 누가 추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매수할 근거가 있냐는 점입니다.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세력의 움직임 등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면 그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추천을 받을 때마다 그 추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손절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에서 손절 못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렇게 기다리다 더 큰 하락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손절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타이밍을 맞춰서 손절하고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손실을 키우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히 타이밍을 맞추어서 손절하면 그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근거 기반 매수, 손절 타이밍을 정확히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혼자서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실전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수할 때 필요한 근거와 타이밍을 명확히 제공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이 정보는 분할 매수, 세력 매집주 분석, 그리고 손절 타이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몰래 세력을 모은 종목, 차트에서 나타난 중요한 신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등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1을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과 함께 매수 타이밍, 손절 타이밍 등 핵심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천 종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분석하고 근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는 방법과 근거 기반으로 매수하는 방법. 여러분이 그 선택을 제대로 한다면 더 이상 손실을 반복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STO CK6611을 통해 매일 아침 실시간으로 핵심 종목을 받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명확히 잡아보세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도 타이밍을 맞추고 분할 매수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며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에서 STOCK6611을 추가하세요. 실시간 분석과 매매 타이밍을 받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2025년 상반기 평화홀딩스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회사가 2차 전지 관련 테마에 편입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평화홀딩스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부품과 기계금속 계열의 지주회사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자회사인 평화전공과 평화산업이 전기차 부품, 특히 배터리팩 하우징이나 EV 샤시 부품 분야에서 수주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 사이에 나왔던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설, 그리고 평화전공이 유럽 전기차 OEM과 부품 테스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루머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자극했어요. 물론 아직 확정 공시는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이 정도 힌트만으로도 충분히 테마주로서의 매력을 느낄 만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정부의 2차 전지 소재 부품 국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다시 주목받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평화홀딩스는 이런 측면에서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춘 회사로 평가받고 있어 정책 수혜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건 작년부터 조용히 언급되던 이야기였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일부 시장에서는 계열사 간 합병이나 비상장 자회사 상장 추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전공의 독립상장 가능성은 꽤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평화전공의 재무자료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만약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평화홀딩스는 단순한 자산주를 넘어 지배구조 개편 테마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시나리오가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는 다들 기억하시죠? 구조적인 이슈는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가고 주가의 실질적인 재평가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 중인 ESG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평화홀딩스는 최근 몇 년간 ESG 경영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친환경 소재 공정 개선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주목받았어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 부품 생산 공정을 전기차나 수소체 적용 가능한 경량화 친환경 소재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죠. 이건 단순한 친환경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비용 절감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은 전기차 부품 수주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고 ESG 등급 상향이라는 부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비재무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펀드 자금 유입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포인트, 바로 배당 확대 기대감입니다. 평화홀딩스는 그동안 배당에 적극적인 회사는 아니었죠.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깜짝 흑자를 기록하며 하반기부터 배당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주요 자회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연결 기준 수익성이 이전보다 개선됐기 때문에 이익 인격음을 활용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아닙니다. 일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2025년 연말 기준 DPS,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주춤할 때 배당 기대감은 일종의 방어 심리로 작용하죠. 향후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화홀딩스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테마 편입 지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시장이 친환경차 관련 주제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평화홀딩스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가 꺼지거나 관련 루머가 부정확하다는 게 밝혀지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적과 연결된 자회사 수익 구조 개선이 중요합니다. 특히 평화전공과 평화산업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전기차 관련 매출 비중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이 뒷받침돼야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평화홀딩스가 단순 자산가치 기반을 넘어 미래 성장을 반영한 멀티플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개편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흐름을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 지금 평화홀딩스를 둘러싼 이슈들은 대부분 가능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적이 완전히 입증된 것도 지배구조 개편이 공식화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은 늘 가능성에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지금은 신중하게 체크하며 확실한 트리거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평화홀딩스는 현재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관련 수혜, ESG 혁신, 지배구조 변화, 실적 개선, 배당 확대까지 각각의 이슈만으로도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 이게 한꺼번에 겹쳐져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테마성 반등에 휩쓸리기보다는 각 이슈가 실현 가능한지 시기적으로 언제쯤 현실화될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흐름을 정리해두면 그 시점이 왔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제가 주식 유튜브 하면서도 쉽게 안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단순히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맨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보이죠. 010-2701-6611 그리고 옆에 큰 따옴표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뉴스는 넘쳐나고 종목은 많은데 실제로 내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중이 잘 모르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도 잘 안 나오는 근데 실적은 받쳐주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종목은 누가 먼저 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 종목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자극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이미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이 물량을 잡기 시작했고 차트에서도 거래량 변화가 감지됩니다. 시장이 다들 하락한다고 외칠 때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한 통의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2701-6611 여기로 딱 한 단어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정말로 그게 끝입니다. 그 한 단어면 지금 대중이 모르고 있는 진짜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구독자 전원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종목으로 실제 계좌 반전을 이뤄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중에 마이너스 38%였던 계좌가 이제는 수익 전환됐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 계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문자 한 통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화면 보면서도 에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내 계좌를 가둬왔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종목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검색량이 터질 때쯤이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릴 이 종목은 아직 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게 진짜 타이밍입니다. 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디 STOCK661을 여기로 바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문자만 보내세요. 기적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요? 당연히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건 상업적인 홍보가 아니라 진짜 구독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보고 문자 보내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스스로 계좌를 읽고 종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 하나는 지금 이미 수익률 70%를 넘어섰습니다. 그 종목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공유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010-2701-6611 기적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도 뉴스 기사만 보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손절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은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해 계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그 다음 영상에서 수익 인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